네, 안녕하세요. TVQ 수학 Q원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금요일 밤 11시에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모의 적성고사를 풀어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영현이 학생 어제 안 오셨더라고요. 오늘 평택대 건데 평택대 쓰니까 좀 잘 봐야 돼요. 그런데 2020학년도 모의 적성고사예요, 평택대. 근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문제가. 그죠? 쉽게 나왔는데, 이제 평택대는 국어 25문제, 수학 25문제, 총 50문제를 60분 안에 풀어야 되다 보니까, 한 1분 조금 넘게죠. 1분, 한 문제당 1분 조금 넘게인데, 문제가 조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만점 목표로 공부를 해야지 간호학과는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평택대는 적성고사 전형에서 가장 유명한 게 간호학과죠.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도 있고, 그죠? 수능 최저는 평택대 수능 최저를 적성고사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국어 3등급, 수학 3등급, 그리고 탐구 영역 2개 합 6, 그러니까 평균 6, 그 다음에 영어 2등급. 이 중에 AND가 아니라 이 중에 5어, 즉 하나만 만족시키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평택대 적성고사가 문제 자체도 비중이 커요. 점수도 당연히 모든 적성고사 대학이 그렇지만 평택대도 비중이 커요. 그래서 한 문제로 두 문제 정도로 내신 1등급 정도를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두 문제 차이로 내신을 따라잡힐 수 있는 거예요, 아래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거의 만점을 받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 합격에 가까워질 겁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많이들 안 들어오셨네요. 예. 페이스북은 그리고 안 뜨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 안 뜨는 것 같아요. 예. 승준 학생도 안녕하시고, 2020학년도 평택대 모의적성 수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바로 가볼게. 너무 쉽게 나왔어, 그치? 고1 거고 합성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그럼 FGA가 얘가 12다 라고 주어졌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네. 자, fx에 있는 x에다 뭘 집어넣어야지 12가 나오는지. 즉 2x는 12, 얘가 6이면 되겠네. 6. 괜찮겠지? 따라서 GA가 6을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럼 A를 다시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2A가 6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거의 이 문제 10초? 10초 컷? 오케이. 10초 컷으로 가셨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 2번도 마찬가지로 합성함수에 관련돼서 나왔어. 그리고 역함수도 살짝 묻어있는 고1 과정이죠. 자, 그랬을 때 F-1이 마이너스 3 씩 하나 주어져 있는데 미지수는 2개고, 따라서 마이너스 1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역함수 요 조건은 우리 자 보면은 F1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F1은 뭐냐면, 자, F 인버스 1을 먼저 쓸게요. 자, 얘는 F1이래. 그런데 F1은 뭐야? F1은 여기다 1 대입해서 A 플러스 B예요 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 이 인버스 띄워주면서 얘하고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전체를. 따라서 F A 플러스 B가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X 자리에다가 A 플러스 B를 집어넣어보자. 자, A 플러스 B 집어넣으면 A에다가 X 자리에다 A 플러스 B 집어넣는 거야. 자, 이렇게 되고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얘가 1이다 라고 한 거겠지. 1 맞나? 1이라고 했어? 그렇지.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식하고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B는 뭐니? B는 넘어가서 A-3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 그치? 따라서 A에다가 A하고 B하고 더해봐봐. 얘는 두 개. 여기다 A 더해주면은 2A-3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A-3은 1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죠. 2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A 마이너스 2A, 그 다음 마이너스 1 넘어서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네.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1, 2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는데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나왔네. 따라서 A는 2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A가 2니까 이제 집어넣으면 되잖아. 2. 마이너스 1이다. B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개를 합해서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것도 2차 방정식이 나와서 시간은 조금 걸렸을 것 같아, 너네들이 풀 때.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자, 3번 등차 수열. 그리고 평택대도 마찬가지로 개정교육과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고1 과정들은 안 나와, 직접적인 문제로는. 다만 수원, 수투, 그리고 확률과 통계 묻어서 나올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공부는 해둬야 돼. 그런데 그거는 괜찮은데
지금 삼각함수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돼. 삼각함수에서 그래도 2문제 또는 3문제가 나올 거야. 네, 에릭님 안녕하십니까? 2문제, 3문제 나올 건데 그 삼각함수들을 너무나 공부를 안 하고 있어. 적성고사 준비한 친구들이. 왜냐? 기출문제에는 삼각함수 안 들어가 있거든. 옛날에 이거 거였잖아.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분명히 큰 코 다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나올 거야, 물론. 그치? 기본적인 계산 하나랑 그 다음에 활용 하나 나올 거다. 그런데 이 2개를 못 맞추면 떨어진다. 이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삼각함수 반드시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등차 수열. 에이, 그치. 너무 쉽게 나왔지? 그냥 시그마 취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2 곱하기 n 자체가 k가 되는 거니까 k 공식 쓰면 2분의 10 곱하기 11. 약분돼서 110이다. 이거 진짜 10초 안에 풀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110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 주어졌네. 끝났네. 다 주어졌지? 자, 등비수열 A 두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면 AR이다. 얘가 3 이렇게 주어져 있고 A6은 AR의 5승이다. 얘가 27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눠줍시다. A는 약분되고 R 약분돼서 R 4제곱분의 1이 있는데 얘가 9분의 1이다. 따라서 우리는 R이 뭔지는 모르는데 R 4제곱이 9다. 이 정도만 알 수 있겠지. 자, 그 상태에서 구하라는 거는 A 4분의 A 12를 구하래. 등비수열에서 A4는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면 AR의 세제곱이다. 그 다음 A12는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면 AR의 11승이다. 얘를 구하라 라는 문제야. 그래서 A는 지워지고 따라서 R의 8승이 답이 되는 거겠지? 양변 제곱해주면 R의 8승 쉽게 나오겠네. 얘는 9, 81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단축하면서 3번 쓰고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 자, 세수 A1B가 등차수열.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그럼 등차중앙 바로 문제 읽어가면서 써야지. 그러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의 합과 같다. 그리고 이 다음 줄 A하고 A 플러스 B하고 4하고 등비수열이래. 등비중앙식 쓰면은 A 플러스 B의 가운데 거의 제곱, 얘는 양옆의 곱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 여기도 A 플러스 B 2 집어넣어. 그럼 좌변은 4가 되고 우변은 4A가 되고 A는 1, A가 1이므로 B는 1. 너무나 쉽게 나왔다. 정답은 0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 좀 내신도 안 돼 있고 수능도 정말 좀 잘 안 돼 있다. 그런데 대학을 가고 싶다. 수도권 가고 싶다. 그런 친구들 진짜 수능 등급 뭐 나형 기준으로 5등급, 6등급, 그래 7등급 그런 학생들도 평택 때는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7등급이면 사실 거의 뭐 푸는 문제가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문과 기준으로. 그죠? 예, 그랬기 때문에 7등급 뭐 한두 문제 정도 수능 풀었을 때 나는 한 4-5문제 맞는다. 그런 친구들도 지금부터 준비해도 평택 때 붙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단 간호대는 좀 예외로 하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무리함수가 나왔죠. 이러한 식으로 이거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어. 왜? 루트, 이거 무리함수, 아니구나. 무리함수도 고1 과정이지. 죄송합니다. 자, 무리함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합성함수. 합성함수 되게 좋아했네, 작년에. 그치?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해보자. 그럼 F1, 얘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네. 그럼 먼저 요 안에 거 F1을 구해보자. 1 대입하면 루트 2네. F 루트 2다. 이렇게. 그럼 F 루트 2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다가 2에다가 요 X자리에다가 루트 2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지수 문제니까 나올 수도 있겠다. 오케이. 이거 계산해볼까? 얘는 2 곱하기 2의 루트는 2분의 1이지? 따라서 안에서 요거 계산하면은 2의 2분의 3승이 되고 또 여기에 2분의 1승 루트를 벗겨주면 되겠죠. 따라서 2의 4분의 3승이 답이다. 그런데 얘가 2분의 Q분의 P다 라고 했으니까 P는 4, Q는 3 두 개 더해주면 7.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자, 다음 문제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그와 관련된 문제.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시험 범위 맞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 4 마이너스, 그죠? 로그 2의 16은 4.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얘가 루트 2가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이 뚝 떨어져서 4랑 곱해져서 2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 얘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마이너스 1이 뚝 떨어져서 마이너스 1. 따라서 정답은 1이다. 뭐 이거는 뭐 해설 자체가 세 줄밖에 없어. 세 줄이 아니라 그냥 한 줄로 끝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 컷. 됐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요거 양변 제곱하면 되겠네. 양변 제곱하자. 저기 있는 식. 요 식을 전체 제곱할 거야. 좌변은 x제곱이 될 거고, 우변은 중학생들도 할 수 있잖아, 요거. 앞에 거 제곱 2.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 제곱 8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근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8은 얼마야? 루트 4분의 1이잖아. 즉 2분의 1이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x제곱이라는 놈은 요거 계산하면 1이잖아. 얘랑 계산하면 3이지? 따라서 맞나? 1에다가 3이 아니라 1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1이니까 8분의 9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런데 구하라는 거는 x제곱 8분의 9 분의 1분의 9 번분수 문제죠.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돼서 답은 8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한 2~30초 안에 풀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평택대 건 항상 그랬듯이 수월하게 진행될 거예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5개의 숫자 1, 2, 3, 4, 5를 중복을 사용하여 세 자릿수를 만들 거야. 그지? 그런데 이때 숫자 3이 포함되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게 있어. 항상 이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는 기획이 중요해. 기획. 첫 번째 기획이. 자, 원장님은 어떻게 기획을 할 거냐면 3이 포함이 되긴 돼야 돼. 그런데 몇 개 포함되는지 그렇게 기획을 할 거야. 따라서 첫 번째 1개 포함되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3이 1개 포함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이 2개 포함되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3이 3개 포함되는 경우. 에이, 세 자리니까 끝났지 뭐. 3이 4개 포함될 수가 있어? 세 자리인데? 없잖아. 이런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야. 3이 0개 포함되는 경우도 안 돼. 그지? 3이 포함되는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괜찮죠? 자, 그럼 3이 하나 포함되는 경우 보자. 자, 3이 하나 포함되는데 세 자리 자연수잖아. 그럼 3이 어디로 갈 거야? 3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경우의 수 몇 개? 3개. 그치. 그럼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고 치자.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중복을 허용해서 집어넣는 거니까 3은 들어가면 안 돼. 3은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의 수니까 이거는 기획한 거 자체가.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3 빼고 4.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3 빼고 4.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중복을 사용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따라서 12에다가 48개다. 첫 번째 경우. 괜찮죠? 자, 두 번째 경우는 3이 2개 포함이 돼야 돼.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세 자리 자연수인데 3이 2개 들어가는 경우는 뭐야? 아니, 3개 중에 두 자리 고르면 되잖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 경우가 있지. 그 중에 하나인 뭐 3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야? 3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니까 4. 따라서 12개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이 3개 포함되는 경우, 아니,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잖아. 3, 3, 3밖에 없잖아. 따라서 한 가지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전부 다 합해주면 정답은 61개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문제. 1부터 7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거야. 근데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되도록. 이거 중학교 문제 아니야, 사실? 그죠? 자, 두 수를 곱했을 때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것도 홀수, 뒤에 것도 홀수여야 돼. 즉, 홀수끼리 곱해야지 홀수가 돼. 짝수가 하나라도 끼면 안 돼. 즉, 우리는 홀수만 가지고 놀 거야. 근데 1, 3, 5, 7 이렇게 4개밖에 없어. 그럼 4개 중에 서로 다른 두 수라고 했잖아. 따라서 4C가 답이지. 이거 진짜 이거는 보자마자 그냥 10초도 안 돼서 딱 찍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따라서 4C니까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잠시만요. 문제 오늘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페이스북 연결 잘 돼 있네요. 네, 지금 확인했는데 페이스북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지금 잠시만요.
자, 지금 나오나요? 네, 페이스북 연결됐네요. 다시 연결됐고요. 자, 이제 10번 문제 됐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근데 왜 끊겼나 또? 나오죠? 나오고 있죠? 댓글창이 안 나오네요. 보이시는 분 댓글창 한 번만 써주세요. 댓글 한 번만 써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11번 문제. 두 사건 A, B가 있는데 A, B에 대해서 P, A 주어져 있고 P, B 주어져 있다. 그때 합집합이 주어져 있다. 에이, 그러면 우리 교집합 바로 알아야지. 이제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2분의 3, 4 해서 12분의 7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개 더해서 12분의 7인데 여기다가 뭔가를 빼야지 합집합이 나오는 거 공식 안 써줘도 되지? 그래서 합집합은 12분의 5다. 이렇게. 이 뭔가가 뭐였어? 교집합이었죠. 따라서 P, A, 교, B가 얘가 12분의 2여야 된다. 따라서 6분의 1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나지? 전체 여집합의 전체 합집합이니까 얘는 먼저 뒤집어줘. 교집합을 한 다음에 전체 여집합을 해도 상관없겠네. 얘는 뭐냐면 얘는 1에서 빼주면 되지. P, A, 교, B를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6분의 5다 라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도 쉽게 풀고 넘어가셨어야 되겠죠.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3명의 학생이 가위가위보를 할 거야. 가위가위보를 할 건데 다 똑같이 내. 그럼 총 맨 마지막에 보니까 확률을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은 첫 번째 학생이 낼 수 있는 경우에 수 3개, 두 번째도 3개, 세 번째 것도 3개. 따라서 총 27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 괜찮지? 그 중에서 한 번에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기는 사람이 한 명이래. 이기는 사람이. 그러면 먼저 누가 이기는지 정해야 되겠네. 1번이 이길 수도 있고 2번이 이길 수도 있고 3번이 이길 수도 있잖아. 경우의 수가 3개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먼저 그럼 1번이 이겼다고 치자. 그럼 1번이 이겼으면은 가위로 이겼어, 만약에. 그럼 뭐야? 보 냈겠지? 이거 형우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바위로 이겼어? 이거는 뭐냐? 바위를 이기면 찌죠? 그러니까 가위죠. 가위. 그죠? 그리고 만약에 A가 1번이 보를 냈어. 보를 내면은 뭐야? 보를 내면은 뭐야, 이거 바위죠? 바위. 이렇게 각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총 3가지 경우가 있잖아. 따라서 이렇게. 정답은 27분의 9가 되겠죠. 3분의 1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자. 확률 변수 주어져 있고 이것도 주구장창했던 문제지. 자, 이건 정리 좀 한번 해줄까? 오랜만에 꽃표시 나오네. 혹시 아직도 안 돼 있는 친구들 외우도록 하십시오. 분산 구하는 공식이 뭐야? 분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제곱의 평균은 2x제곱이고 분필이 조금 바꿔야게 되네요.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 요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전체 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요 공식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해줄까? 하는 김에 오늘 시간 여유로우니까 꽃표시 좀 가겠습니다. 이 A에다가 평균이죠. 평균 AX 플러스 B가 있어. 자, 이거 정리하는 방법은 상수 빠져나가고 2x 써주고 뒤에 있는 상수 플러스 b 써주면 돼.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분산에서 ax 플러스 b가 있다. 자, 이랬을 때는 x 앞에 있는 거 제곱으로 가져오면서 vx 써주고 뒤에 있는 상수는 쌩 하고 날아간다. 그럼 시그마도 마찬가지지. 시그마 ax 플러스 b.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x 앞에 있는 거를 절대값을 취해주면서 시그마 x 해주고 뒤에 있는 상수 b는 쌩 하고 날아가면 됩니다. 물론 x 제곱이 관련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개수 2x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 꽃표시를 기반으로 쉽게 풀어가 보자. 첫 번째 얘가 뭐야? 3 빠져나가서 3 곱하기 2x가 9라고 주어져 있는 거니까 2x가 얼마? 2x가 3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야. 괜찮겠지? 그리고 요거는 뭐야? 마찬가지라니까 제곱도 2 빠져나가면 돼. 따라서 2 곱하기 그 2가 아니지. 숫자 2가 빠져나가고 2x제곱, 즉 제곱의 평균이지. 이게 21에 따라서 제곱의 평균이라 할 수 있는 이 x제곱은 10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럼 분산 어떻게 구해, 얘들아?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잖아. 즉 10에서 3, 3, 9를 빼주면 1이야.
됐지? 그런데 구하라는 건 V3x를 구하래. 따라서 339 곱하기 VX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1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아주 쉽게 출제가 된 문제죠, 비교적.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채팅이 아예 안 보이네요. 저 설정을 좀 잠깐만요. 오늘 여유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이게 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채팅창이 아예 말을 안 듣네요. 예, 채팅창이 말을 안 들어서 일단 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예, 진행을 할게요. 자, 14번 문제. 이거 끝났죠?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X 확률 밀도함수 나왔잖아. 자, 그럼 우리 이거 계속 했던 거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체 구간을 보니까 전체 구간이 0부터 3까지다 라고 했네. 따라서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얘가 전체 구간이야. 그런데 얘는 X축, Y축 그려놓고 그랬을 때 0일 때 KX잖아. 직선의 방정식. 그럼 0,0을 지나고 그리고 3,K를 지난다. 즉 3,3K를 지난다. 이렇게 얘가 3,3K를 지난다. 이러한 직선이지. 그랬을 때 전체 구간 요 넓이가 확률 밀도함수에서는 1이 되면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 3K 얘가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 따라서 K는 9분의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아예 소통을 못 하겠네요, 지금.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자. 자, 15번 문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아래의 표와 같이 주어졌다. 자, 확률 분포 표 나온 거. 마찬가지지. 확률의 모든 확률. 지금 2, 3, 4밖에 없는 거야. 그랬을 때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얘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해주면 돼?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돼. 따라서 2a 플러스 3하고 3분의 1 곱하면 1 플러스 4b 얘가 평균인데 그 평균이 3분의 8이라고 주어졌다. 두 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는 중학교 문제죠. 자, 그럼 요 아래식부터 정리를 할게. 2a 플러스 4b는 2a 플러스 4b는 1이 넘어가자. 1이 넘어가면 3분의 5가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첫 번째 식에다 2배 해줄게. 2배 해주면 2a 플러스 2b는 3분의 4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식을 빼주자. 빼주면 2a 날라가서 2b가 나오네.
위에서 아래 빼주면 3분의 1이네. 그럼 b는 6분의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b가 6분의 1이래. 여기다 6분의 1 대입하고 오른쪽으로 넘겨봐. 그럼 a는 6분의 4에서 6분의 1 빼주니까 6분의 3이 되겠지.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 얘 빼주래. 6분의 3에서 6분의 1 빼주면 6분의 2가 되겠네. 6분의 2니까 6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아니, 6분의 2니까 다시 6분의 3에서 6분의 1 빼주니까 6분의 3에서 6분의 1 빼주니까 6분의 2. 그래서 3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네, 이거 채팅이 보통 안 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못하는 편이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채팅이 아예 안 나오니까 되게 답답하네. 막 지금 사람들이 막 무슨 말 하고 있을지 모르겠고 막 그래서 되게 답답하네요. 이게 채팅이 아프리카 도움이라는 그 웹에서 하는 그 어플을 쓰고 있는 건데 잘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네요. 이 프리즘 업데이트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여튼 지금 뭐 방송은 정확히 잘 되고 있으니까 채팅 오늘 소통 강제로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저기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뭐 칭찬밖에 없네 지금. 큐 원장님 눈썹 멋있어요. 오늘 셔츠 멋있네요. 오늘 생일 축하드려요. 이런 거 계속 올라오는 거 착한 사람들 눈에는 보일 거예요. 네. 자, 봅시다. 16번 문제. 자, 요것도 마찬가지지. 다항 함수의 극한이니까 이건 시험 범위 맞습니다. 분모 통분하자. 분모 통분하면 n-1 곱하기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모는 몇 차야? 분모는 3차가 되겠지. 자, 그 다음 분자는 얘랑 얘랑 먼저 곱해주면 4n 4제곱 플러스 4n 제곱이 된다.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4n 4제곱 그리고 플러스 4n 세제곱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괜찮죠?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네. 자, 그럼 3차가 개수의 비가 답이 되겠지. 분모는 전개하면 1이네. 분자는 4밖에 없네. 따라서 정답은 4.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10초, 15초 이 정도 컷인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 요거를 수열의 극한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함수의 극한으로 보느냐 라는 그 견해가 있는데 이 문제 자체는 수열의 극한이 맞는데 사실 뭐 an 대신에 다른 거 그냥 넣으면 함수도 fx라고 넣으면 함수의 극한이 되는 거야. 이해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범위를 나눠놨어. 이번 교육과정에서 이과로 넘기는 게 수열의 극한이고 함수의 극한은 문과 거에 남겨놨거든. 바꿔 말해서 이제 함수의 극한은 시험 범위야, 적성고사. 그런데 수열의 극한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AN, BN 나왔잖아. 그럼 얘는 수열의 극한이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런데 이 저기에 있는 AN을 FX라고 바꿔. 그리고 이 BN을 GX라고 바꿔. 그럼 함수의 극한이야. 이거 많이 욕먹을 것 같아. 그리고 다음 교육과정에서 장담하는데 다시 통합돼서 문과로 보내든 이과로 보내든 하나로 가야지. 헷갈려 죽겠어.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원장님도 헷갈린데 너네들은 오죽하겠니?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풀 수는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AN이 FX로 나오면. 근데 너무 쉽게 나왔잖아. 그치? 리미트 AN이 얼마가 돼야 돼? AN이 그냥 빼기 2가 2가 되는 거니까 AN을 4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AN이 4니까 BN을 1이라고 생각하고 각각 대입해주면 답이야. 아주 쉬운 문제지.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오늘 이응시우 이응님이 있었으면 미침풀이 방법으로 요것도 이과 과정이지만 루트를 미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도 안 오셨겠죠? 자, 일단 정석적인 방법으로 보여줄게. 자, 얘는 인수분해 해보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분자 부분은 짝꿍을 곱해줄 거야. 짝꿍을 곱해줄 거야. 그럼 분모부터 쓸까? 분모에 어떻게 되지? 제 짝꿍.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다. 이렇게 짝꿍이 오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짝꿍 곱해주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은 x 플러스 1, 뒤에 거 제곱은 마이너스 4. 따라서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겠네. 이렇게. 따라서 약분이 되겠다. 됐지? 해결됐네. 이 상태에서 3 집어넣으면 되겠지. 3 집어넣으면 6. 자, 3 집어넣으면 루트 4니까 2잖아. 2, 4. 따라서 답은 24분의 1이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요거 이과 거긴 한데 미침풀이 방법으로 풀어줘 볼게. 어떻게 해주면 돼, 우리? 분모 미분, 분자 미분, 대입 끝. 오케이. 분모는 미분하면 2x야. 자, 분자는 미분할 건데 얘를 그냥 합성함수라고 생각을 해봐. 즉,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1에 전체 2분의 1승이잖아. 그 다음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되잖아.
문제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쓸게. x제곱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1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거기다 마이너스 2 그대로. 이 상태에서 분모 미분, 분자 미분하라고. 미심풀이 방법. 분모 미분하면 2x야. 그리고 분자 미분하면 여기서 얘 뚝 떨어지고 1차 내려주면 돼. 그리고 속미분 곱해주면 되잖아. 똑같다니까? 1분 안에 풀 수 있다. 1분 안에 배울 수 있다고 했죠, 원장님이. 그럼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에 빼기 1 해줘봐. 빼기라면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고 속미분 해봤자 1이잖아. 그 다음 상수 마이너스 2는 날라가죠. 자, 이 상태고 여기에다 이제 3만 대입하면 답이라고. 미심풀이 방법. 3 대입하면 6분의 그 다음에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 3 대입하면은 4. 4니까 2의 2승이지. 2의 2승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해주면 2의 마이너스 1승이네.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얼마? 2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따라서 얘는 여기는 4지. 4분의 1이지. 여기는 6이니까 24분의 1 번분수 취해주면 똑같이 나오죠. 따라서 이 미침풀이 방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침풀이 방법이 성립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과 과정이긴 하죠, 루트가.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요거 미침풀이 방법이야. 끝났잖아. 다른 거 고민하지 마. 시간 오래 걸려. 미침풀이 방법. 일단 0분의 0꼴. 분자가 0이니까 분모도 0이 돼야 돼.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입니다. 그 다음 분모 미분하면 2x 플러스 a. 분자 미분하면 1. 여기다 2 대입하면 4 플러스 a분의 1인데 그게 2분의 1이다. 끝났지.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2다.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b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정답입니다. 아주 쉽게 또 특히 수학, TBQ 수학을 듣는 적성고사 친구들은, 적성고사 준비하는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미침풀이 방법으로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이거 진짜 너무 황당하게 나왔죠. 1에서 연속이래. 그럼 함수값이 같아야 돼. 좌극한 우극한 같아야 되잖아. 그럼 좌극하는 아래에다 1 집어넣으면 돼. a 플러스 7. 우극하는 위에다 1 집어넣으면 돼. 1 플러스 3a. 6은 2a, a는 3. 진짜 5초 컷이야. 5초 컷. 따다닥 대입해서 계산. 맞죠? 자, 2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황당하게 나왔지? 그지? 뒤로 갈수록 왜 이러나 몰라. F'2 구하래. 그럼 미분한 다음에 2 대입하란 얘기야. 이거 사실 중학교 1학년한테 그냥 살짝 미분 한 30초 가르쳐 준 다음에 풀어봐 하면 풀걸? 진짜? 그렇다고 이거 대학교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성고사 시험 난이도가 너무 쉽다 이거예요. 평택대학교는. 자, 3x제곱 플러스 6x가 되겠지. 프라임이 여기다 2 대입하래. 2, 4, 3, 12, 2, 6, 12. 정답은 24. 이거 문제 읽는 것보다 풀이하는 게 더 빨랐을 거야. 그지? 자, 다음 문제 22번 문제도 볼게.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얘 프라임입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프라임이에요. 이 프라임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프라임 그래프는 2차식인데 자, f 프라임 x가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하면 안 돼, 얘들아. 여기 a가 있잖아. 그럼 다른 문자 k라고 할까? 에이, 그것도 아니야. 얘 주어져 있으니까 얘 미분해봐. 얼마가 돼? 3ax 제곱 될 거 아니야. 따라서 프라임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3a라고 설정을 하셨어야지 됩니다. 3a라고. 그제? 그리고 근이 마이너스 1과 1이잖아. 따라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얘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전개해볼까? 자, 전개해보면 x제곱 3a x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요게 되는 거겠죠. 얘랑 이제 적분을 해보자. 얘가 f 프라임 x니까. 그럼 fx는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아니다. 적분하지 말자. 그냥 얘 미분해도 될 것 같은데 얘 미분하면 될 것 같은데 b가 날아가서 안 되겠구나. 적분 한번 해보지 뭐.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3a 여기다 적분하면 3 내려가서 a x 세제곱 나오죠. 그 다음 얘는 적분하면 상수니까 마이너스 3a x 이렇게 되겠네. 즉 2차식은 0이야. 그런데 2차식 저기 뭐라고 나왔어? a제곱 마이너스 4라고 나왔잖아. 얘 날아가야지. 그제? 그리고 1차항은 마이너스 3a네. 마이너스 3a. 근데 저기 1차항 뭐라고 나와서 b라고 나왔네. 됐죠? 그런 다음에 a는 지금 f 프라임 0이 위로 볼록이잖아. 따라서 최고차의 개수인 a는 음수라는 게 주어져 있죠. 따라서 음수기 때문에 a는 얼마야? 여기서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이게 화면이 자꾸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러는데 저만 그러는 건가요? 뭐 또 설정이 잘못됐나?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2. 그리고 A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B는 6이다. 이렇게 쉽게 처리해 줄 수 있겠죠. 따라서 fx 여기다 이제 다시 한번 집어넣으면 fx는 A 자리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라. 그리고 또 A 자리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라. 플러스 6x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정답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6, 12. 정답은 4가 되겠죠. 4가 답입니다.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하자. 23번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자, 여기서 봐봐. 이 인테그럴이 먼저 한 세트야. 이 인테그럴 먼저 해주래. 즉, 이 안에 있는 거를 적분을 해. 그 다음에 d by dx니까 이거는 미분하라는 뜻이지. 즉, 안에 있는 요 주인공. 요 주인공 있지? 요 주인공을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래. 그럼 어떻게 돼? 적분했다가 미분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겠지. 따라서 fx는 뭐야? 그냥 그대로 안에 있는 게 답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황당한 문제죠. 그죠? 자, 우변으로 넘기면 2fx가 되겠다. 얘도 좌변으로 넘기면 2x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fx는 x 제곱이 되는 거겠네. 여기서 2 집어넣으니까 정답은 4가 된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 23번 문제 또 보도록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계산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어. 적분하자. 2x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되는 거고 1, 0 집어넣는 게 3이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가 되는데 이게 3이다. a는 2다. 너무 쉽죠? 그죠? 도전하세요. 도전. 혹시 진짜 띵가띵가 놀았던 친구들 지금에도 늦지 않았어. 원장님 믿고 도전해. 자, 25번 문제 가보도록 하자. 자, 일단 요거는 너무 또 기본적인 문제인데 얘를 갖다가 적분해봐. 정적분이다 생각하고 스몰 ft를 적분하면 뭐가 돼? 라지 ft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지? 이 상태에서 위에다 x 아래다 2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가 밑줄 친 부분이 뭐가 되냐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2 뭐 이렇게 될 거야. 거기다가 분모에 맨 앞에 보니까 x 마이너스 2가 분모에 있잖아. 그치? 이거 뭐 미친 풀이 방법 쓸 필요도 없잖아. 이거 그냥 도함수 정의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뭐야? 얘는 도함수 두 번째 정의에서 라지 f 프라임이다. 얘가 답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 라지 f가 얘들아 적분한 거잖아. 근데 그걸 다시 미분하래. 그럼 얘는 뭐랑 똑같겠니? 스몰 f2랑 똑같겠지. 그치? 따라서 2 대입하면 4, 8, 4 따라서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진짜 좀 천천히 하고 막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했는데도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물론 이제 국어도 있지만 수학만 봤을 때 수학 30분 안에 끊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나 지금 원장님이 설명을 하면서도 뭐 세팅하면서도 30분 이내에 끊었어. 시간으로도 이 정도로 나오면 안 부족해. 다만 다시 말하지만 평택 때 수능 등급 맞추셔야 됩니다. 간호대 특히. 근데 다른 과, 간호대 말고 다른 과는 수능 최저 상관없어요. 그냥 적성고사에서 합격하면 돼. 그리고 적성고사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신이 만약에 진짜 평택대 기준으로 평택대는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신을 엄청나게 뻥튀기 해놨어. 그래서 난 내신이 진짜 안 좋아. 그런데 평택대 내신 딱 넣어보잖아. 깜짝 놀라고 뭐야 나 7등급인 줄 알았는데 나 내신 4등급이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게 평택 때는 좀 뻥튀기를 해놨어요. 내신을 전체 과목에서 세 과목만 선택할 수 있는 세 과목만 뭐 고르는 이런 거기 때문에 뻥튀기가 많이 돼 있어. 그래서 평택대 간호학과 원장님이 예측할게요. 평택대 간호학과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잖아요. 근데 그 교과 전형은 내신만으로 뽑는 건데 분명히 모든 평택대 기준으로 내신 1등급인 친구도 불합격인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점자 처리 기준 해가지고 2순위, 3순위. 근데 이게 교묘하게 또 2순위가 이제 전 과목을 보게 돼 있어.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 평택대가 모르겠어요. 일단 조삼모사 하는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내 내신 점수보다 높은 점수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혼동을 주지 않을까.
예. 만약에 교과가 없다면 상관없어. 그리고 적성도 엄밀히 말하면 교과 전형입니다. 왜냐면 교과 성적 자체가 점수화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적성에서도 평택 때 나는 다른 데 기준으로 하면 7등급인 줄 알았는데 평택 때는 막 4등급, 3등급이 나와. 가끔 2등급도 나와. 이거 뭐야? 나 잘하는 친구였네? 아니에요. 평택 때는 누구나 다 잘 나옵니다. 내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오판 하시면 안 돼요. 원서 쓰실 이제 기간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쓰시죠. 이제 9월 23일부터 쓰실 때 평택 때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평택 때만 보지 말고 내 성적이 다른 데는 어떤가 꼭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평택 때 지원하는 친구들은. 안 그러면은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평택대 교과 전형으로 전체 평택대 내신 기준 전체 1등급인 학생도 간호대 떨어집니다. 1등급인데 뭐 동점이잖아. 동점. 전체 1등급이야. 그런 친구들이 합격자, 예를 들어서 뭐 뽑는 인원이 10명이다? 그럼 그 인원이 뭐 15명, 뭐 20명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럼 동점자야. 동점자는 다 합격해야 돼? 아니야. 다음 순위가 뭐냐면 뭐 전과목을 본다든지 그런 세세하게 2순위, 3순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평택대 준비한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신이 조금은 뻥튀기 되어 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적성고사로 돌아오면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너무나 쉬워. 너무나 쉽기 때문에 오히려 간호대를 준비한 친구들은 부담스럽지. 왜? 완전 가깝게 받아야지 합격할 것 같아. 이 정도면. 그죠?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40분도 안 걸려서 끝이 났는데, 공지를 하나만 할게요. 오늘 공지가 뭐 일단 제 생일입니다. 지금 이제 9월 18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건 공지가 아니었고요. 장난이었고, 내일 이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그 고3들이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예, 그래서 수학 가형, 수학 나형 모의고사 9월 마지막 모의고사죠. 근데 이제 그 모의고사를 원장님이 이제 또 업무 보고 계속 또 여기 밤에 온라인 강의하고 11시까지 뭐 수업했다가 온라인 강의 보고 그러냐고 시간이 없어서 찍어 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중에 게릴라 식으로 낮 시간이에요. 낮 시간에 먼저 가형부터 할게요. 이과 거부터 해설 강의,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부터 30번까지 해설 강의를 할 거고, 아무래도 이과 가형이기 때문에 거의 2시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풀이 해설 강의 그냥 스트레이트로 갈 예정이에요. 너무 힘들라나? 중간에 쉬는 시간 한번 가질 수도 있어요. 2시간까지 가면. 예,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아마 시간은 예상에 4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4시에서 5시 사이에 시작하지 않을까. 한 명도 없어도 열심히 강의 찍어 놓을 겁니다. 물론 강의 실시간으로 강의 찍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이제 다시 보기 해가지고 영상은 각각 업로드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게릴라 가형풀이 못 보시는 이과생들 혹시 궁금하다 그런 친구들은 업로드 되는 그 영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원장님이 자신하는데 장담하는데 이과 학생들 어떤 풀이 뭐 여러 가지 뭐 어디 여러 학원에서 나오잖아요. 대형 학원들에서 풀이 과정 나오잖아요. 해설 강의 EBS에서도 나올 거고 그런 해설 강의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해설을 해줄 거예요. 이거 장담할게요. 그래서 내일은 고3 이과 강의를 9월 모의고사죠.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인 이과 강의를 해설 강의를 1번부터 30번까지 실시간으로 4시에서 4시 반 요 정도 사이에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채팅도 안 나와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상황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 그랬지. 막 원장님 잘생겼진 않지만 뭐 눈썹이 매력적이에요. 재미있어요. 셔츠가 뭐 어깨가 넓네요. 어깨 넓죠? 예. 네. 어깨 넓습니다, 저. 오늘 또 여유가 있어서 또 이런 것도 보여줘야지 뭐. 어깨 깡패도 아니고 이거. 네, 이대로 진행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네. 이게 잘 껴지는 날인데 오늘 좀 안 껴지네. 네. 자, 어쨌든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장님은 너네들을 응원한다. 안녕.